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월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상 경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마 분석 방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제 채널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 사우디컵, 그러니까는 뭐 코리아컵에서 출전했던 이 크라운 프라이드, 그리고 네이스데이 자마인 화이트 아바리오가 출전한 이 사우디컵과, 그리고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우승을 했던 리메이크가 사우디컵 주간에 열리는 경주에서도 니아드 더트 스프린트 단거리 경주였는데 거기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경주를 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로가 정말 엉망이었죠. 그러면서 저도 좀 중심을 잡아 드려야 되는데 같이 헤매버렸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적중은 좀 있었습니다. 제일 좀 제가 이 예상을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주는 물론 이 최고의 꿈과 위너블 에디션 초월의 반석, 이게 삼복 161배였습니다. 아주 고배당이었는데 이 두 마피를 주력으로 잡아들였다는 점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주중에 올려드린 대상경주 분석 방송에서 이 나이스 타임은 우승 1순위로 받고, 여기에 위협을 할 수 있는 마필들, 뭐 지구라튼 그리고 메가드래곤, 이런 마필들을 추천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복병으로 추천드린 마필이 음파사랑입니다. 방송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 마필은 참고 타면은 막강한 탄력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처럼 서두르지 않고, 물론 직전 서둘러서 우승을 하긴 했지만은 서두르지 않고 참고 탄다면은 직선에서 아주 막강한 탄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 방송을 올려드렸는데 그대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이스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을 넣는 바람에 문세영 기수의 상황 판단이 빨랐던 거죠. 이게 지금 불량주로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참아야 되나 서둘러야 되나, 그 결정의 순간에 좀 무리를 했죠. 무리를 해서 빠르게 서둘렀는데, 그러면서 뭐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우승을 거뒀고, 이 나이스 타임의 우승, 그리고 박나성 마주님의 대상경주 우승을 저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문병기 조교사도 첫 대상경주 우승을, 두 번째죠. 대상경주 우승을 축하드리고, 이 나이스 타임이나 음파사랑 이 두 마필이 KRA컵 마일에서도 선전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진에 올려드린 분석 방송에서 그대로 끝나는 바람에 저도 이것도 적중도 했고 막건도 사고,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경주였습니다. 오늘 분석 방송을 하기 전에 좀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국산육군 출전 등록 현황입니다. 깨지는 경주가 국산육군 1400 하나 깨지죠. 영두 출전했고, 그리고 국산육군 1700 이것도 깨집니다. 그리고 국산 육군 1400, 그러니까 서울에서 총 3개 경주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경주들을 과연 마사이가 어떻게 보존을 하느냐. 5군에서는 분할할 경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6군에서는 이제 이 1300 경주, 이게 분할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3개 경주 중에 1개 경주는 보존이 되겠죠. 그럼 2개 경주가 남는데, 이 2개 경주를, 이 4군 경주를 분할했어 서울에서 열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부산은 육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전을 합니다. 12도, 이거는 뭐 분할이 안 되겠지만 국산 육군 1200m는 21가 출전 등록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17도, 17도, 18도. 그러니까 국산 육군 경주들이 다 분할이 가능합니다. 1개 경주 빼고 부산은. 그렇다면 서울에서 그 분할이 안 되는 2개 경주를 부산으로 보내느냐, 아니면은 서울 상위군을 분할을 하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마사이가 서 있는데, 아무래도 상위군 경주는 분할을 잘 안 합니다. 물론 상금도 차이가 나고 그런 것 여러 요인들 때문에 4군 경주, 서울에서 4군 경주가 분할될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결국 이번 주는 부산이 10개 경주가 펼쳐지고 서울이 2개 경주가 줄어들겠죠. 9개 경주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봅니다. 마사이가 서울 출마 투표를
수요일로 바꾼 이유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깨지는 경주를 부산, 아니면 부산에서 깨지는 경주를 서울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수요일날 동일날 출마 투표를 하게 바꾸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산 경주들이 분할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무당도 아니고, 근데 제가 예측하는 관점에서는 이 국산 육군 경주들, 요 경주들 적어도 2개는 분할이 되면은 편성이 굉장히 좀 허접해질 것 같아요. 특히 이 국산 육군 1200 경주, 여기에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이 마리아스 스콜 요 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이게 17두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두면은 8두, 9두로 분할이 되죠. 기존에 있는 마필들, 그러니까는 블랙질주와 어메이징 보스, 이 두 마필, 이 두 마필은 직전 경주 어느 정도 복귀로 뜨고 있는 마필입니다. 블랙질주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김태경 기수가 상당히 좀 무리한 전개를 펼쳤어요. 그리고 어메이징 보스도 역시 무리한 전개를 펼쳤고, 그래서 이 두 마필이 정상적인 전개면은 입상이 유력한 마필들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이 8두 그리고 9두 이렇게 분할이 돼버리면 이 마필들이 어디로 갈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마필, 이 마리아스콜 요 마필한테도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력으로 지금 현재 전력으로 이 두 마필을 이기기는 좀 힘들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뭐 대선 경주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데뷔를 못한 국산 3세마들 뻔합니다.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팠거나 둘 중에 하나이죠. 이미 능력이 있고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은 벌써 등록을 해갖고 상관경주 준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상위군 올라가고. 근데 그러질 못했다는 마필들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아팠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마리아 스콜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크게 능력 자체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다른 마필들은 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마필의 발전 기대치, 발전 가능성 자체를 개인적으로는 뭐 잘 뛰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긴 하지만은 큰 발전을 할까? 그건 좀 의문스러워요. 거기에다가 안말이고. 그렇지만 만약에 경주가 분할이 된다면 이 마필한테도 기회는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신마 분석 방송을 올려드리면서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강태승이가 올렸어, 이 말은 무조건 올 거야, 그래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번 주는 정말 말이 없어요. 물론 그 주에 나오는 마필들 중에서 가장 좀 좋은 마필들을 올리는데, 그 주에 나오는 마필들이 안 좋으면은 그중 그나마 나은 마필을 올린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스 콜 같은 경우는 부마는 올드 패션드, 그리고 모마는 마리아스 레전드, 그리고 부산 30조 울즐리 조교사가 관리를 하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 생산자 마주죠. 이시돌 협회가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경매시 모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그 서브 채널인 강태성의 혈통경마 자료실이라는 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구독 좀 부탁드리고, 거기에 올라가 있는 영상입니다. 경매번호 86번 마리아스 레전드 자마 번호 올드 패션드입니다. 21년 3월생 안말자마인데요. 2000입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닥 이게 좀 뭐죠? 수장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럼 팔려면은 좀 속된 말로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서 딱 사람들이 땡기게 만들어야 됐는데, 수장도 잘 안 돼 있고 그래갖고 그닥 크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스 레전드 자마. 마리아스 레전드의 부하는 미국 챔피언마 출신의 마리아스 문희입니다. 경매번호 86번 진행하고 있는데요. 2000호가 슈프랑이십니까? 2000. 21년 3월생 안말자마 2천만원. 마체는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안말치고는 체격 조건도 괜찮았고요.
이렇게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행검사 영상은 조금 이따 볼 거고, 이제 혈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마인 마리아스 레전드 같은 경우는 오전 1승을 했는데 그 1승이 1700m였습니다. 그다 크게 능력이 좋았던 그런 경주만은 아니고, 그리고 이 자마들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이제 마리아스갈, 이 바벤드 존의 자마인데, 이 마리아스갈이 미국에서 그 생산한 썰 윈살랏 이 알고리즘 자마인데, 요거와 그리고 이 바벤드 자마, 바벤드 존 자마, 이 Y2, 이게 전형제마입니다. 이 마필이 Y2가 이 터프 스프린트 스테이크스 1000m 경주였습니다. G3에서 3착을 했고, 그리고 썬랜드 더비에서 6착을 했는데 4승을 거두고 22만 불의 상금을 거뒀기 때문에 능력치가 괜찮았던 그런 경주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도입이 돼서 바벤드 존과 뭐 교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올드 패션드와 교배를 했고, 그리고 포인마로 생산했던 이 마리아스 엠버, 이그제지레이러 자마인데, 이 두 마필, 마리아스 갈과 마리아스 엠버 두 마필 모두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리아스 갈은 1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Y2의 이 능력치를 감안한다면 이 마리아스 갈도 전형제마이기 때문에 나름 혈통적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미국에서 생산했던 또 다른 마필들을 살펴보면 펜타스틱 5, 그리고 돈스탑 브라이어, 그리고 마리즈 졸레, 이런 마필들은 그닥 크게 활약을 못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말들은 구전 1승, 뭐 5승, 4승, 3승을 했는데, 이 상금을 보면은 5승을 했는데 5만 불이면은 굉장히 좀 급이 떨어지는 경주에 출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말들은 그닥 크게 능력치를 못 보여주었는데, 반면에 이 거세마인 썰 윈살렛과 이 Y2는 이게 2승밖에 못하긴 했지만은 수덕 상금이 5승 한 해보다 더 많죠. 8만 불의 상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주급이 높았다는 걸 뜻하죠. 경주 상금이 높은 경주에 갖고 거기에서 2승을 거둔 거기 때문에 나름 경주마로서는 괜찮은 경주력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Y2도 4승을 했지만 22만 불, 그러니까 이 거세마들은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근데 반면에 암말들은 이렇다 할 능력 자체에 큰 성적을 못 거뒀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는 마리아스 콜도 암말입니다. 그 점이 좀 일말의 불안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조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외조부는 모라이어즈 먼입니다. 이 모라이어즈 먼 같은 경우는 국내는 좀 잘 안 알려 있죠. 그리고 국내 외손자로는 대표적인 게 우리 백경, 리치몬드 환희, 에이스 영웅이 있었는데, 제가 이 백경은 좀 하얀 말이어서 하얀 말인데, 이게 늘 소위 말하는 똥배라고 할 정도로 이 배가 진짜 빵빵했던 그런 마필인데, 그러고도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렇게 이런 마필들을 좀 외손자들이 활약을 했고, 그닥 크게 활약은 못했죠. 그리고 모라이어즈 먼의 국내 대표 자마로는 클로리 캡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슈퍼 세이버가 지금 현재 이 모라이어즈 먼의 뒤를 이어서 시스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월드파워, 마이티수, 클린업 시크릿, 마이티팝,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 그 시스말로 활약을 하고 있는 너네피,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 슈퍼 세이버 자마들은 좀 장거리에 활약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슈퍼 세이버에 미국 내에 활약을 하고 있는 이 너네피 같은 경우는 뛰어난 스프린터였죠. 미국 챔피언 스프린터를 지냈으니까요. 근데 국내에서는 좀 장거리에서 활약을 한 마필들이 많았고, 이 모라이어즈 먼이 국내 이제 경마 팬들에게 익숙한 이유는 이 모라이어즈 스톰 때문입니다. 이 모라이어즈 스톰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다코타 패닝이 주연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드리머라고. 그 영화 속 주인공 말의 이름은 소냐 도르였죠. 이게 아마 스페인어로 드리머일 겁니다. 이 모라이어즈 스톰 같은 경우는 골절이 났어요. 골절이 나서 그것을 이제 회복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해갖고 다시 경주마로서 제2인생을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경주력, 뭐 아주 뛰어난 경주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훌륭한 성적을 거둔 경주마로, 그러니까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골절이라면 거의 모두 안락사를 시키는데 이 마필은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영화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 다코타 패닝이 워낙 연기를 잘했는데, 그래서 이 모라이어즈 스톰의 부마가 바로 이 모라이어즈 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좀 익숙합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그 골절이 돼서 경주마로 뛴 전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주마로 뛰지 못했지만 은퇴를 해갖고 종빈마로 간 마필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이티 제미입니다. 작은 앞말이었죠. 작은 앞말이고. 그래서 이 마이티 제미 그 조병태 마주가 굉장히 좀 노력과 열정과 성의를 보이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해서 결국은 그 골절을 회복을 했고, 지금도 다리가 안 좋아요. 뒤가 보면은 목장에서 늘 서 있는데 이 다리가 좀 서 있는 모습, 그러니까 힘을 안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마이티 잼이 이제 그 자마들도 조만간 데뷔를 할 것입니다. 7마까지 올라갔던 마필이고 상당히 작은 앞말이 능력치가 잘 좋았던 마필이고, 김혜성 기수가 주로 기성을 했는데, 그래서 김혜성 기수가 서울에 이제 원정을 오면 조병태 마주님이 김혜성 기수를 자주 태워요. 기성도 시키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슈퍼세이버의 부마인 모라이어즈 먼, 그렇기 때문에 조병태 마주님이 아마 슈퍼세이버 자마인 이 마이티 수라든가 마이티 팝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구입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영화 드리머는 꼭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 다음 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올드 패션드와 이 모라이어즈 먼이 결합한 경우는 없어요. 미국에서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합간 시너지 효과, 결합간이 뭐 시너지 효과를 보이는지 마이너스 효과를 보이는지는 사실 표본 자체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북미에서 이 올드 패션드가 이 모라이어즈 먼과 결합을 해갖고 딱 세 두를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 3두 했고 출전을 3두를 했고 우승을 2두가 했습니다. 블랙타이프 우승은 못했고 AI 평균 수득 상금은 0.81로 평균 수득 상금 1.0에 좀 못 미치는 수준이죠. 치프 타히 이마필에 41전을 뛰면서 4승을 했고 8만 불의 상금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나름 뭐 양호했고, 그리고 메이크 웨이 폴 제리 요마필이 4전 1승을 했고 3만 불, 그리고 모히또 라임 5전 우승을 못했습니다. 13,000불. 딱 요 3마리밖에 결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합간 시너지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애매한데, 어쨌든 그닥 크게 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거기에다가 마리아스 콜 이 말 자체도 앞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마리아즈 레전드 자마들이 순말만 잘 뗐기 때문에 그 점도 좀 불안 요소이고, 그렇지만은 능금을 2번 받았는데 주행검사 모습을 본다면 나름 삭수가 있습니다. 주행검사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마가 여기 나오는 8번마가 마리아스 스콜입니다. 외곽에서 살살 밀어내면서 선두권 공략을 하고 선두에 붙여서 모래를 안 맞습니다. 첫 능금을 받고 장기 휴양을 갔다 온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번째 능금입니다. 능금치고는 페이스가 약간 빨랐습니다. 그리고 직선에서도 잡고 가다가 지금 기수가 뒤를 돌아봤는데, 보시면 기수가 가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자극을 주니까는, 어깨 자극을 주니까는 뒤를 돌아보는데, 이 돌아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돌아볼 이유가 없잖아요. 뒤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가 흔들리는 이유, 그러니까 보통 주행검사를 보면은 마체가 흔들릴 때, 아니면 실전에서도 마체가 흔들릴 때 기수들이 뒤를 돌아봅니다.
이게 만약에 마체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거의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뒤가 흔들리는 거는 이 마필이 답보 변환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균형이 흔들리면서 마체가 흔들리니까는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 영상으로 봐서는 몰라요. 근데 위에 타고 있는 기수들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뒤로 돌아보자마자 답보 변환을 합니다. 답보 변환을 하기 위해서 뒤가 흔들린 겁니다. 그다음 좀 가다가 이제 내측 기대면서 답보 변환을 하기 위해서 기댄 겁니다. 그리고 답보 변환을 하죠. 그러니까 뒤가 엉키면서 내측 기대는 겁니다. 그리고 직선에서 자꾸만 가다가 계속해서 걸음이 처지자 이제 채찍으로 동렬을 하면서 그냥 뭐 무난하게 통과를 했고, 주행검사 통과 기록은 1분 06초 03초 6으로 그렇게 빠른 기록은 아닙니다. 그리고 라스트 폴롱 타임도 13초 4로 그렇게 빠른 기록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날이 이 라스트 폴롱 타임이 굉장히 좀 좋게 작성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굉장히 가벼웠는데도 13초 4면은 힘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뭐 3세 이제 초반 지나가는 말이 힘이 부족할 이유는 없겠죠. 힘이 조금 선천적으로 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래도 그나마 고무적인 점은 이게 첫 넘검은 1분 02초 6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불량주례에서 1분 02초 8로 통과를 했는데, 이때는 기록은 빨랐지만은 이때는 답보 변환을 못했습니다. 발을 못 바꿨습니다. 근데 이때 두 번째 넘검에서는 건조주례에서, 그리고 체중도 어느 정도 체격도 성장해 왔고, 그리고 답보 변환도 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마필이 그 하드웨어적인 한계치는 분명합니다. 작은 앞말이기 때문에 언젠가 뭐 빠르게 좀 한계치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서울대도 얘기 드렸듯이 이 경주가 분할이 되면은, 이 경주가 분할이 돼서 좀 경쟁력이 있는 이 두 마필이 찢어진다면은 적어도 2착이나 3착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저는 이 마리아스코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앞으로 뭐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솔직히 뭐 잘 뛰었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그런 기대치는 솔직히 없죠. 떨어지죠. 어쨌든 이렇게 오늘 월요 신마 분석 방송, 이번 주에 출전하는 신마들 중에서 그나마 나은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리아스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좋은 성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